혹시 여러분의 퇴비더미도 겨울잠을 자고 있나요? 정원의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고 미생물의 활동도 멈추는 추운 겨울. 대부분의 사람들은 겨울에는 퇴비 만들기를 포기하고 봄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겨울이야말로 퇴비를 만드는 황금기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영하의 날씨에도 퇴비더미 속에서는 뜨거운 생명의 활동이 계속될 수 있다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겨울 퇴비의 핵심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봄을 위한 최고의 비료를 만들어내는 계절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겨울 퇴비가 어떻게 서리 속에서도 작동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겨울 퇴비의 비밀을 파헤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퇴비가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퇴비는 단순히 유기물이 썩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미생물들이 벌이는 거대한 잔치와 같습니다. 박테리아, 곰팡이 같은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먹고 분해하면서 열을 발생시키죠. 이 열이 바로 퇴비 더미를 따뜻하게, 심지어 뜨겁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여름에는 주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 과정이 비교적 쉽게 일어나지만 겨울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차가운 공기는 미생물들의 활동을 둔화시키고 심할 경우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어 활동을 중단시킵니다. 따라서 겨울 퇴비의 핵심 과제는 바로 보온입니다. 외부의 냉기로부터 미생물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열을 최대한 보존하여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숙제이자 겨울 퇴비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크기입니다. 겨울 퇴비 더미는 작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흔히 여름에 사용하는 작은 퇴비통이나 소규모 더미는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더미는 미생물이 활동하며 내뿜는 열을 보존하기 전에 외부의 찬 공기에 모두 빼앗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작은 컵에 담긴 뜨거운 물은 금방 식지만 커다란 욕조에 담긴 뜨거운 물은 오랫동안 온기를 유지합니다. 퇴비 더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은 겨울 퇴비 더미의 최소 크기를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최소 1m 이상, 즉 1세제곱미터가 되어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이 정도 크기가 되어야만 더미의 중심부, 즉 핵심부가 외부의 냉기로부터 보호받으며 자체적으로 발생한 열을 충분히 가두어 둘 수 있습니다. 크기가 클수록 열을 보존하는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보할 수 있는 공간과 유기물 양 안에서 최대한 크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퇴비 더미가 너무 작다면 올겨울 성공적인 퇴비 만들기를 위해 더 많은 유기물을 모아 크기를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재료의 황금 비율입니다. 겨울 퇴비는 여름과 다른 특별한 레시피를 필요로 합니다. 퇴비의 재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질소가 풍부한 녹색 재료와 탄소가 풍부한 갈색 재료입니다. 녹색 재료는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커피 찌꺼기, 신선한 풀처럼 수분이 많고 부패가 빠른 것들입니다. 이들은 미생물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연료 역할을 하여 퇴비 더미의 온도를 빠르게 높입니다. 반면에 갈색 재료는 낙엽, 마분지, 톱밥, 마른 가지처럼 건조하고 분해가 느린 것들입니다. 이들은 미생물에게 필요한 탄소를 공급하고 더미 내부에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구조 역할을 합니다. 여름에는 보통 갈색 재료와 녹색 재료의 부피 비율을 2대1 정도로 맞추지만 겨울에는 다릅니다.
겨울에는 더 많은 열을 더 빨리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연료인 녹색 재료의 비율을 더 높여야 합니다. 이상적인 겨울철 비율은 갈색 재료와 녹색 재료를 약 1대1 혹은 갈색 재료 2대 녹색 재료 1 정도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소 공급을 늘리면 미생물들이 폭발적으로 활동하며 더미 내부 온도를 영하의 날씨에도 영상 50도에서 60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겨울철에 폭발적인 열을 만들어낼 녹색 재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비밀은 바로 겨울의 슈퍼 연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신선한 풀이나 잡초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주 훌륭한 질소 공급원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중 최고는 바로 커피 찌꺼기입니다. 커피 찌꺼기는 질소 함량이 매우 높고 입자가 작아 미생물들이 분해하기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주변 카페에 부탁하면 무료로 대량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겨울 퇴비 재료죠. 두 번째는 물론 주방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과일 껍질, 채소 찌꺼기 등은 훌륭한 질소 공급원입니다. 단, 기름진 음식이나 육류, 유제품은 겨울철에 분해가 잘 되지 않고 악취와 해충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축을 키운다면 신선한 가축의 분뇨, 역시 강력한 발열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질소 재료들을 퇴비더미에 주기적으로 넣어주는 것은 마치 겨울철 난로에 장작을 계속해서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슈퍼 연료들이 없다면 겨울 퇴비더미의 엔진은 결코 뜨겁게 타오를 수 없습니다. 강력한 연료가 있다면 그 연료가 잘 탈 수 있도록 돕는 구조와 공기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 비밀은 바로 숨 쉬는 갈색 재료의 중요성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갈색 재료는 탄소를 공급하는 것 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퇴비더미 내부의 공기가 순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생물, 특히 고온에서 활동하는 호기성 미생물들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퇴비더미가 너무 빽빽하게 눌려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박테리아가 번식하게 됩니다. 이들은 분해 속도가 매우 느리고 심한 악취를 풍기는 원인이 됩니다. 겨울철 최고의 갈색 재료는 단연 마른 낙엽입니다. 낙엽은 부피가 크고 사이에 공간이 많아 공기순환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을에 낙엽을 버리지 말고 자루에 담아 보관해 두었다가 겨울 내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분지나 신문지를 잘게 찢어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코팅된 종이나 컬러 잉크가 많이 사용된 것은 피해야 합니다. 톱밥도 훌륭한 탄소 공급원이지만 너무 빽빽하게 쌓이면 공기 순환을 막을 수 있으니 다른 재료와 잘 섞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구조를 잡아주는 갈색 재료를 충분히 그리고 켜켜이 쌓아주는 것이 겨울 퇴비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단열, 즉 보온의 기술입니다. 아무리 퇴비덤이 내부에서 열이 발생해도 그 열을 외부의 찬 공기로부터 지켜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겨울 퇴비더미는 마치 따뜻한 옷을 겹겹이 껴입은 사람과 같아야 합니다. 가장 손쉬운 단열재는 바로 퇴비더미를 만드는 재료 자체입니다. 앞서 언급한 마른 낙엽이나 볏짚은 훌륭한 천연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퇴비더미의 가장 바깥쪽을 두껍게 최소 30cm 이상 낙엽이나 볏짚으로 감싸주기만 해도 내부 온도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이불을 덮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죠. 또한 퇴비장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벽이나 건물 옆 혹은 햇볕이 잘 드는 남향의 자리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퇴비장 주변을 마분지 상자나 스티로폼 박스로 둘러싸서 인공적인 단열층을 만들어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자연이 주는 최고의 단열재를 잊지 마세요. 바로 눈입니다. 퇴비 더미 위에 눈이 쌓였다면 절대로 치우지 마세요. 눈은 그 자체로 뛰어난 단열 효과를 가지고 있어 이글루처럼 더미 내부의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6번째 비밀은 바로 수분 관리의 섬세함입니다. 퇴비 속 미생물들은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수분 관리는 여름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수분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퇴비덤이 내부의 공기층이 물로 가득 차 산소 공급이 막히고 결국 현기성 부패가 일어나며 악취를 풍깁니다. 게다가 과도한 수분은 추운 날씨에 그대로 얼어붙어 퇴비덤이 전체를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분이 너무 적으면 미생물의 활동이 둔해져 열 발생이 줄어들고 분해 과정이 멈추게 됩니다. 겨울 퇴비의 이상적인 수분 상태는 꽉 짠 스펀지 정도입니다. 손으로 한 줌 쥐었을 때 물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질 듯 말 듯한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겨울에는 비나 눈으로 수분이 과도하게 공급될 수 있으므로 퇴비더미 위에 방수포나 판자를 덮어두어 수분 유입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더미가 너무 건조해 보인다면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뿌려주되 물이 한 곳에 뭉쳐 얼지 않도록 골고루 섞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미묘한 수분 조절이 겨울 퇴비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7번째 비밀은 뒤집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입니다. 일반적으로 퇴비 만들기에 있어서 뒤집기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료를 섞어주고 산소를 공급하여 분해를 촉진하는 중요한 작업이죠. 하지만 겨울에는 이 뒤집기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뒤집는 과정에서 퇴비더미가 애써 모아놓은 중심부의 뜨거운 열이 외부의 차가운 공기 중으로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한번 잃어버린 열을 다시 만들어내는 데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뒤집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퇴비더미를 처음 만들 때부터 공기순환이 잘 되도록 갈색 재료와 녹색 재료를 켜켜이 쌓는 라자냐, 방식으로 꼼꼼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만약 꼭 뒤집기를 해야 한다면 비교적 날씨가 따뜻한 날을 골라 빠르게 작업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더미 전체를 뒤집는 대신 쇠꼬챙이나 긴 막대기로 더미 곳곳을 찔러 공기 구멍을 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내부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보존이 촉진보다 우선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8번째 비밀은 바로 뜨거운 핵심부 핫코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겨울 퇴비더미는 전체가 균일하게 뜨겁지 않습니다. 바깥 부분은 차갑거나 심지어 얼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더미의 가장 중심부, 즉 뜨거운 핵심부가 살아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핵심부는 단열층에 의해 보호받으며 미생물 활동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엔진과 같은 공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겨울 내내 이 뜨거운 핵심부가 계속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음식물 쓰레기나 커피 찌꺼기 같은 녹색 재료를 추가할 때는 더미의 표면에 그냥 던져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얼어붙기만 할 뿐 분해되지 않습니다. 대신 더미의 중앙 부분을 파고 그 안에 새로운 재료를 묻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연료가 가장 뜨거운 핵심부에 직접 공급되어 즉시 분해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은 다시 핵심부의 온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방법은 마치 모닥불의 가장 뜨거운 중심에 새로운 장작을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외부가 아무리 추워도 퇴비더미의 심장은 계속해서 뜨겁게 뛸 수 있습니다. 9번째 비밀은
활성제 액티베이터의 현명한 사용입니다. 때로는 겨울 퇴비더미의 활동이 둔화되거나 시작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약간의 활성제를 첨가해주면 미생물 활동에 불을 붙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하는 비싼 상업용 활성제를 꼭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자연적인 활성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활성제는 바로 잘 만들어진 기존의 퇴비 한 삽입니다. 이미 완성된 퇴비 속에는 활동적인 미생물 군집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만드는 퇴비 더미에 섞어주는 것은 마치 새로운 도시에 경험 많은 개척자들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여 분해 과정을 주도하게 됩니다. 만약 완성된 퇴비가 없다면 부엽토, 즉 숲바닥에 흙을 한 줌 가져와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엽토 속에도 다양한 미생물들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또한 소변은 질소와 미네랄이 풍부하여 미생물의 활동을 촉진하는 훌륭한 액체 활성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에 희석하여 뿌려주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활성제들은 퇴비더미에 활력을 불어넣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0번째 비밀은 재료는 잘게라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사계절 내내 중요한 원칙이지만 특히 활동이 더뎌지기 쉬운 겨울철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미생물은 재료의 표면에서부터 분해 활동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재료의 크기가 작을수록, 즉 표면적이 넓을수록 미생물이 달라붙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커다란 배추잎 하나를 통째로 넣는 것보다 그것을 잘게 잘라서 넣었을 때 훨씬 더 빨리 분해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되도록 잘게 썰어서 버리고 나뭇가지나 옥수수대 같은 단단한 재료는 전지가위나 파쇄기를 이용해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낙엽 역시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잔디 깎는 기계 등으로 한번 잘게 부수어 사용하면 분해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재료를 잘게 만드는 것은 약간의 수고가 더 필요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미생물들을 위해 음식을 잘게 썰어주는 것과 같은 배려이며 겨울철 퇴비 만들기의 속도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11번째 비밀은 퇴비통의 구조를 겨울에 맞게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땅에 직접 쌓는 더미 방식도 훌륭하지만 잘 설계된 퇴비통은 겨울철 퇴비 만들기를 훨씬 더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상적인 겨울용 퇴비통은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단열이 잘 되어야 합니다. 나무로 만든 퇴비통은 플라스틱 통보다 단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팔레트 등을 재활용하여 직접 만들 경우 벽 사이에 낙엽이나 스티로폼을 채워 단열층을 만들면 금상첨화입니다. 둘째, 공기순환이 원활해야 합니다. 통의 옆면에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구멍이나 틈이 적절히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막힌 구조는 산소 부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크기가 충분히 커야 합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최소 1세제곱미터 이상의 용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작업이 편리해야 합니다. 앞쪽이나 위쪽이 쉽게 열리는 구조여야 새로운 재료를 넣거나 상태를 확인할 때 편리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퇴비통이 겨울용으로 부적합하다면 겨울 동안만이라도 주변에 볏짚이나 마분지 상자를 쌓아 임시 단열벽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보완이 겨울 퇴비의 성공률을 높여줍니다. 12번째 비밀은 성공의 신호를 읽는 법입니다. 겨울 퇴비 더미는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얼어붙은 더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겨울 퇴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신호는 바로 증기입니다. 아주 추운 날 아침, 퇴비 더미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성공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미 내부의 뜨거운 열이 외부의 차가운 공기와 만나 수증기가 되는 현상으로 미생물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직접 온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긴 막대기나 쇠꼬챙이를 퇴비 더미의 중심부까지 깊숙이 찔러 넣었다가 몇 분 후에 빼내어 만져보세요. 막대기가 따뜻하거나 뜨겁게 느껴진다면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퇴비용 온도계를 사용하면 더 정확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중심부 온도가 영상 40도 이상으로 유지된다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냄새 역시 중요한 신호입니다. 잘 만들어지는 퇴비는 시큼하거나 불쾌한 냄새 대신 흙냄새나 숲속 냄새 같은 구수한 향이 납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통해 퇴비 더미와 소통하며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번째 비밀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아무리 잘 계획해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겨울 퇴비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더미 전체가 꽁꽁 얼어붙어 활동이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만약 퇴비 더미가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해결책은 뜨거운 충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뜨거운 물을 붓는 것입니다. 팔팔 끓는 물을 더미 중심부를 향해 여러 번 부어주면 얼어붙은 중심부를 녹이고 미생물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한 방법은 뜨거운 재료를 긴급 투입하는 것입니다. 신선한 가축 분뇨나 대량의 커피 찌꺼기처럼 발열량이 높은 재료를 더미 중심부에 깊숙이 묻어주면 이들이 분해되면서 내는 열이 주변부를 녹이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인 악취가 발생한다면 이는 대부분 산소 부족이나 녹색 재료 과다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낙엽이나 톱밥 같은 갈색 재료를 더 많이 섞어주고 막대기로 공기 구멍을 뚫어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올바른 처방을 내리는 것이 겨울 퇴비 전문가로 가는 길입니다. 14번째 비밀은 인내심입니다. 겨울 퇴비 만들기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여름철에는 조건만 잘 맞으면 몇 주만 해도 퇴비가 완성될 수 있지만 겨울에는 분해 속도가 자연스럽게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 온도가 낮고 미생물의 활동이 여름만큼 폭발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퇴비 더미에서 김이 나지 않거나 온도가 기대만큼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와 커피 찌꺼기를 꾸준히 모아서 더미의 중심부에 묻어주고 더미가 너무 마르거나 젖지 않도록 가끔씩 상태를 확인해 주는 것. 이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쌓여 결국에는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겨울 퇴비는 우리에게 자연의 속도를 배우게 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가르쳐주죠. 봄은 반드시 오고 여러분의 인내심은 기름진 검은 흙이라는 달콤한 보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15번째 비밀은 겨울철 피해야 할 재료를 아는 것입니다. 퇴비에는 무엇이든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특히 겨울철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재료들이 있습니다. 첫째, 기름진 음식, 육류, 생선, 유제품입니다. 이러한 동물성 재료들은 분해 과정에서 심한 악취를 유발하고 겨울철 먹이를 찾는 쥐나 야생동물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온도에서는 잘 분해되지 않고 썩기만 하여 퇴비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둘째, 병든 식물입니다. 식물에 있던 병원균은
겨울 퇴비 더미의 낮은 온도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퇴비를 봄에 밭에 사용하면 병을 퍼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병든 식물은 퇴비에 넣지 말고 따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씨앗을 품은 잡초입니다. 특히 생명력이 강한 잡초의 씨앗은 퇴비화 과정에서도 살아남아 봄에 퇴비를 뿌린 곳에서 다시 싹을 틔우는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화학적으로 처리된 목재나 인쇄물입니다. 방부 처리된 목재나 유해한 잉크로 인쇄된 종이는 퇴비에 독성 물질을 남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넣지 말아야 할지 아는 것이 무엇을 넣어야 할지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16번째 비밀은 연속적인 공급의 힘입니다. 겨울 퇴비 더미는 한번 만들어두고 방치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지속적인 관심과 먹이를 필요로 합니다. 미생물들이 계속해서 열을 내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료, 즉 질소가 풍부한 녹색 재료가 꾸준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매일 또는 2, 3일에 한 번씩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 퇴비 더미의 뜨거운 핵심부에 묻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처리하는 행위가 아니라 퇴비 더미의 생명을 유지하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재료가 계속 공급되면 더미는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하며 분해 과정을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며칠간 집을 비우거나 새로운 재료 공급이 중단되면 더미의 온도는 서서히 식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새로운 재료를 공급해주면 미생물들은 활동을 재개합니다. 이처럼 겨울 퇴비는 정원사와 미생물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며 이 꾸준한 노력이 봄의 풍요로움을 약속합니다. 17번째 비밀은 다양성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퇴비는 다양한 재료가 섞일 때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건강을 위해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커피 찌꺼기와 낙엽만으로 퇴비를 만드는 것보다 과일 껍질, 채소 찌꺼기, 달걀 껍데기, 잘게 찢은 마분지, 소량의 톱밥 등 가능한 한 다양한 종류의 유기물을 섞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각각의 재료는 서로 다른 종류의 영양분과 미네랄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미생물 군집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재료의 다양성은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퇴비의 영양학적 가치를 높여줍니다. 또한 다양한 크기와 질감의 재료가 섞이면 퇴비 더미의 물리적 구조도 개선됩니다. 어떤 재료는 빠르게 분해되어 열을 내고 어떤 재료는 천천히 분해되며 공기 순환을 돕습니다. 이들의 조화가 이상적인 퇴비를 만드는 것입니다. 겨울이라고 해서 재료가 한정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안전한 유기물을 최대한 다양하게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8번째 비밀은 초기 설정의 중요성입니다. 겨울 퇴비 만들기는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성패의 절반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늦가을에 퇴비 더미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바닥에는 공기 순환을 돕기 위해 부러진 나뭇가지나 굵은 목재칩을 깔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위에 갈색 재료, 낙엽, 톱밥 등과 녹색 재료, 주방 쓰레기, 풀 등을 약 15에서 20cm 두께로 번갈아 층층이 쌓아 올립니다. 마치 케이크를 만들 듯이 말이죠. 각 층을 쌓을 때마다 물을 적당히 뿌려 꽉 짠 스펀지 정도의 수분을 유지해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최소 1세제곱미터 크기로 더미를 만든 후 마지막으로 더미 전체를 낙엽이나 볏짚 같은 단열재로 두껍게 덮어주면 겨울을 맞이할 준비가 끝납니다. 이처럼 초기의 구조, 비율, 수분, 단열 조건을 완벽하게 설정해두면 한겨울에는 새로운 재료를 중심부에 추가해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수월하게 퇴비 더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19번째 비밀은 안전에 대한 고려입니다. 뜨겁게 작동하는 겨울 퇴비더미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중심부 온도가 70도 이상으로 과도하게 올라갈 경우 드물지만 자연 발화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매우 건조하고 부피가 큰 퇴비더미일수록 주의해야 합니다. 퇴비더미에서 연기가 나거나 타는 냄새가 난다면 즉시 더미를 해체하고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더미가 너무 마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육류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것은 쥐와 같은 설치류가 꼬이는 것을 막아 위생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비 작업을 할 때는 장갑을 착용하여 손을 보호하고 작업을 마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퇴비 속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퇴비 만들기는 효과만큼이나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마지막 20번째 비밀은 봄의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겨울 내내 정성껏 돌본 퇴비더미는 봄이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안겨줍니다. 두꺼운 눈과 단열재를 걷어내면 그 속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검고 부드러운 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유기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흙에 생명을 불어넣고 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영양의 보고, 바로 부엽토 또는 완숙 퇴비입니다. 이 퇴비는 흙의 구조를 개선하여 물빠짐과 통기성을 좋게 하고 다양한 미네랄과 유익한 미생물을 공급하여 식물의 성장을 돕습니다. 겨울 동안 얼어있던 땅이 녹기 시작할 때 이 퇴비를 밭과 정원에 뿌려주는 것으로 새로운 농사 시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겨울의 추위와 어둠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 검은 황금은 단순히 비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순환과 재생의 가치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자연의 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이 선물을 기대하며 겨울 퇴비를 돌보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즐거움과 보람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겨울 퇴비의 핵심 비밀들을 모두 파헤쳐 보았습니다. 더 이상 겨울은 퇴비 만들기를 멈춰야 하는 계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열을 보존하기 위한 충분한 크기. 둘째, 폭발적인 열을 내기 위한 질소와 탄소의 황금 비율. 셋째, 열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단열. 넷째, 미생물의 생존을 위한 섬세한 수분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뜨거운 심장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부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 이 원칙들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퇴비더미는 바깥의 혹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봄을 위한 최고의 비료를 쉼없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겨울 동안 버려지던 음식물 쓰레기가 여러분의 정원을 풍요롭게 만드는 검은 황금으로 재탄생하는 기적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정원 생활에 도움이 되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특별한 겨울 퇴비 만들기 노하우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